오늘 제가 아까 뭐 여기다 멋있는 거 하고 나왔었잖아요. 예, 그거 뭐라고 하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손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제가 말씀 드렸어요. 손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손을 많이 쓴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컴퓨터가 생기고 나서 정말 피아노 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 키보드라고 하잖아요. 키보드. 이것도 키보드, 저것도 키보드. 그래서 손이 아프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제 나이에 지금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친구들은 지금 거의 연주 못 하고 있어요. 그냥 입으로만 하고 있어요. 레슨 하니까 그게 아니잖아. 디라리라라 이것만 하지 사실 시범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이게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그게 감사한 거고요. 그래서 손의 중요함을 오늘은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우리 원장님을 모시고 손에 대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늘 뵙던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오늘 우리 교수님이시지만 또 저한테는 환자분이세요. 그래서 손을 어떻게 하다 이렇게 다치셨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그냥 탁 짚었다고 그러셨어요. 접질렀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한 번 짚을 때마다 몇 억씩 날아가는 굉장히 그 보험금이 비싸신 분이신데 손을 좀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오늘 우리 원래는 지난주였던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손 때문에 이번 주로 넘어온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저 때문이에요. 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지난번에는 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손은 우리 몸에서 오감 이렇게 얘기할 때 맨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는 촉감을 담당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만져볼 때 참 곱다 그러면은 뭘 만지나요? 이걸로 이렇게 만지나요? 얼굴로 비비나요? 엉덩이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이 손끝에 아주 예민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기능 올림픽 대회 나가면은 항상 싹쓸이야. 막 10일 금메달 뭐 이렇게.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손끝의 이 감각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해부학을 해보면은 머리를 열어보면은 한국 사람의 손끝에 그 인식하는 세포가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민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손과 개의 앞발과 그리고 고래의 지느러미와 새의 날개와 이것이 다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같은데 하나님께서 제일 거기에 맞게끔 변화를 시켜서 만들어 주신 거지 애당초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고래보다 진화됐다. 이건 말이 맞지 않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손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 있고 이 손 안에는 뼈가 몇 개나 있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팔에 너는 통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다 통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디가 통뼈예요? 허벅지가 통뼈고 여기가 통뼈예요. 그 다음에 이걸 전완, 이걸 상완이라고 그러는데 전완에 뼈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요골, 다른 하나는 척골이라고 하는데 이 뼈에다가 8개의 뼈가 요 사이에 있어요. 예. 쪼무락쪼무락한 8개의 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손 허리에 해당하는 뼈가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손가락들의 이 기능은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손을 그렇게 못하니? 그렇게 얘기하면 그쪽으로 옮기는 힘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손을 갖다가 왜 중간에서 옆으로 못할까? 손을 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원숭이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사람들은 이거 해보세요. 이거 잘 되시나? 잘 동그라미 잘 만들어져요? 네, 그거 잘 안 만들어지시는 분들은 원숭이에 가깝다 생각을 하시는. 있으세요? 네, 이제 요게
이런 특수한 근육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작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숭이한테 그런 걸 시켜도 잘 안 돼. 예? 새한테 시키면 안 돼. 왜냐하면 그런 대치근들이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런 손은 그 동작에 아주 맞게끔 잘 됐어요. 참 놀랍게도 그러면 엄마가 애가 클 때 요 손을 그렇게 움직여봐라 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 그치?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 손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정교하게 손으로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손끝으로 만지면 0.1mm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엉덩이에 주사를 놔봐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 주사를 드릴 때 2대를 한꺼번에 줘. 예? 왜냐하면 2번 찔르면 아프니까. 그래서 2대를 한꺼번에 주면은 주사를 잘 맞았다고 그래요. 근데 당신 2대 맞았다고 그러면 아이고 왜 한 대밖에 안 놓냐고 그래. 그만큼 엉덩이는 두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의 그런 감각의 기관이 머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중요하게 엄지손가락에 많이 쏠려 있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설명만 하면은 그냥 무한정되니까 궁금한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엄지손가락이 가끔 아파. 그렇지? 우리 젊은 분들이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 와서는 유난히 엄지손가락이 많이 아프다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다, 이게 스티브 잡스가 잡스를 줬어요. 그래갖고 손을 막 이렇게 해갖고 목은 이렇게 점점 들어가갖고 하다 보니까 이 엄지손가락을 과다하게 많이 써요. 그래갖고 이 손이 두꺼워지면서 여기에 있는 힘줄이 아파져. 또 요즘에는 그냥 노는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자전거도 타고 뭐 이렇게 골프 같은 것도 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손에 여기에 있는 힘줄이 부어 오르게 돼요. 그래서 손가락이 따까딱 이거 안 펴져. 예, 따까딱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 그렇죠? 그런 분들 막 인터넷 하면 맨날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저도 그래요. 심각해요. 이게 계속 하지 마세요. 시한부. 저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따까닥 걸리는 걸 트리거라는 게 방아쇠잖아요. 트리거링이 되면은 그 힘줄들에 문제가 좀 생긴 건데, 이 엄지손가락에 이게 잘 안 되는 거를 그 방아쇠 이렇게 땅 한 다음에 이게 안 펴져가 따까닥 따가닥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동작들이 되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요걸 치료를 빨리 받으시면 빨리 좋아지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몰라서 그냥 계속 놔뒀다가 한 달쯤 지나면은 이 힘줄이 두꺼워진 거가 그냥 자리를 잡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와서 수술하게 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은 바로 병원에 와서 빨리 치료받으시면 그냥 그걸로 금방 끝나요. 예, 되게 아파 이게 또. 그래서 계속 이렇게 힘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들이 생기죠. 네. 다른 질환 하나 또 할까요? 네. 다른 질환은 뭐 할까요? 손이 막 저려, 그렇지? 손이 저려요. 손이 막 저려. 거기가 손이 막 저려요. 그래서 이렇게 저린 거는 이게 굉장히 이런 거 얘기해주면 정형외과 의사가 굶는데 이게 곤란한데, 손이 앞으로 저려, 그치? 손바닥으로 저리면은 요거는 잘 날 수 있어요. 근데 손등으로 저리면 이거는 잘 안 날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손 앞으로 저린 거는 이게 그 수근관 증후군, 이게 터널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의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집에서 진단하기가 좋은데, 새끼손가락, 손이 막 저린데 이상하네. 이 손가락은 안 저려. 예? 이 손가락이 안 저리면은 요거 하나만 안 저리면 심심할까봐 하나님께서 여기도 안 저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손이 저리면은 여기부터 이렇게 저려서 네 번째 손가락 반을 해서 요쪽이 저려. 요거는 정중신경이라는 거고 수근관 증후군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는 안 저린데 이 새끼손가락이 저려. 예? 그 새끼손가락이 저린 사람 있나요? 예,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높은 데서 쾅 떨어졌는데 접고론에 가서 이렇게 맞췄다고 그래. 그래서 팔이 이렇게 나중에 크는데 나이가 들수록 손이 약간 이렇게 되더니 손이 막 저리더니 여기가 말라.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못해. 이거 잘 되죠, 그렇죠? 이거 잘 안 되면 원숭이에 가깝다고. 그래서 요거를 잘 하실 수 있으면은 요건 척골신경이라는 건데, 요게 마비가 되면은 이게 저리게 돼 있어요. 특히 그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상하게 손이 아침만 되면 이렇게 밤 사이에 막 저려갖고 아침만 되면 힘들다고 그래. 손이 안 움직여진다고 그래. 왜 그럴까요?
배에다 손을 이렇게 얹고 조용히 잠자고 있으면은 요 손이 여기가 눌려갖고 이 손가락 하나 반이 남의 손가락이 돼. 그래서 손이 막 엄청 저리고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면은 약을 쓰고 빨리 좋아지게 해야 돼. 근데 그런 분들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이 손을 갖다가 이렇게 배에다 얹고 자는 습관을 없애버리면 좋아져. 이게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잘까요? 이렇게 하고 자면 좋습니다. 이렇게 주무시면은 손이 안 자려져요. 대신에 어깨가 아프겠지. 그래서 네. 그러면 엎어져서 잘까요? 네, 뭐 괜찮습니다. 네. 그냥 병원에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 대답을 원했어요. 네. 그래서 요게 절인 거는 척골증후군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래서 그거는 왜 저린가 그러면 요게 손목 터널이 있는데 여기가 손을 계속 써. 특히 어떤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김밥 천국 막 이렇게 김밥을 막 이렇게 막 많이 말고 또 뭐 자전거를 털털털털 타고 그러면은 여기가 눌리면서 힘줄이 부어서 손가락이 저려요. 네, 그런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럼 우리 피아니스트는요, 이리 와봐. 네. 이리 와봐 빨리. 이리 와봐. 항상 피아노를 치니까 박수.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네네 아름다운 손. 네네네. 이게 신의 손이에요. 신의 손이에요. 예. 이런 분들도 여기 이게 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저리시면은 빨리 오셔서 약을 써서 가라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분들은 나중에 손가락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네네. 그렇구나. 영광입니다. 높으신 분의 손을 만져보고. 그래서 그렇게 여기가 눌리면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계속 이렇게 하면은 힘줄들이 두꺼워져. 그래서 요만한 터널 안에 힘줄이 이렇게 10개 이상이 들어있는데 그 힘줄들이 뚱뚱해져. 그러면 제일 괜찮은 게 뭘까요? 신경이야. 신경은 흐물흐물하니까 신경이 눌려. 이게 졸르면은 신경이 이게 이제 저리기 시작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치료해드리면 되죠. 네. 무엇을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새는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아기를 낳은 그 젊은 부부 그 엄마들이 와서 병원에 꼭 와요. 꼭 와갖고 내가 되게 손이 아파요. 어떻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껴보세요. 자, 엄지손가락을 끼시고 손을 이렇게 내려봐요. 이렇게 내리면은 아픈 사람 있어요? 예, 다행이에요. 아픈 사람 한 분밖에 없네요. 이렇게 하면 딱 아파. 그러면 요거는 이 엄지손가락을 펴주는 힘줄이 있는데 이 힘줄하고 옆으로 벌리는 힘줄이 두 개가 이게 부딪혀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득회르뱅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이게 좀 이름이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정확해요. 근데 이거 진단을 못해서 막 한 달, 두 달 계속 아파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보느라고 엄마가 젖을 물리고 엄지손가락에 힘을 계속 주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여기가 아파져 갖고 엄마가 와. 근데 요즘에는 아기를 낳고 한 달쯤 지나면은 할머니들이 와. 예, 그래서 요즘 어머님들은 그냥 그 딸의 아픔까지 또 며느리 아픔까지 대신 짊어지고 사세요. 하여튼 그래서 이 수무지 신전건이라는 힘줄이 붙게 되면은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아주 특징적이에요. 요즘에 그런 환자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빨리 치료받으시면 빨리 좋아져요. 근데 그거를 늦추면은 나중에 수술을 하게 돼. 그래서 그런 건 주의하시고 이 손가락을 볼 때마다 너무나 신기하죠, 그렇죠? 이 손가락은 우리 몸의 눈과 비슷하고 우리 몸의 귀와 냄새 맡는 코, 또 입맛을 보는 혀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고 특히나 손등으로 다치면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지만 손 앞으로 다치면은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 네. 설명이 길면은 기억도 안 나고 재미도 없어지기 때문에. 질문 하나 또 있는데요. 그럼 이제 결혼 안 하신 분 밝히세요. 괜찮아요. 아니 우리 여성분들 중에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 아기를 봐야 되는데 그럴 때는 보안용으로 혹시 뭐
뭐죠? 그 볼링 칠 때 쓰는 거라든지 네, 네. 이런 그런 예, 프로텍터를 좀 쓰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런 거 쓰면 아기가 싫어할 것 같아요. 네, 변변치 않은 그래도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 생각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손. 교수님네 그 큰 아기는 그런 거 없이 잘 커갖고. 네. 바이올린을 하면 안 걸릴 것 같긴 한데 이게 아. 계속 사용해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궁금하신 거는 있으시면 나중에 음악 끝난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